영어는 느낌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점점 점점 나아가는 느낌이라면 한국어는 나와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피자를 먹었다. 나와 나라는 것과 대상, 피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동작이 바깥 세상에 어떻게 닿아가는 느낌?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카메라맨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카메라맨이 그 네. 이미지를 잡는 순서예요. 어, 그래서 한국어를 말할 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버지를 딱 비춰요, 카메라맨이. 예, 근데 방을 비춰요. 예, 그리고 들어가시는 다리를 비춰요. 어, 근데 영어를 말할 때는 나의 아버지를 비추고 아버지가 다리의 움직임을 비추고 끝에 방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 간단한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은 상관이 없지만 문장이 예, 길어질 때 그 순서가 다르니까 참 음, 영어 구사가 어려운 면이 있죠. 또 기억하실 그 두 번째가 한국어는 조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음, 조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영어에는 그런 조사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예요. 그 글자로 남지 않지만 위치. 아까 전에도 소리를 높게 한다든지 또 예, 관사가 우리말의 그 조사의 빈자리를 없는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영수가 피자를 먹었어 말하든지 피자를 영수가 먹었어 말하든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음, 조사가 딱딱 버티고 있어서 이게 주어야 목적어야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영어는 위치를 바꾸면 John A. 피자를 피자 A. John 그럼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고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해봐요. 아니면 총리님이라든지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굴까요? 와이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위치를 보고 한 거예요. 네, 영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눈치로 위치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한국어는 조사들이 그런 기능을 해준다니까요. 한국어는 주어를 많이 생략해요. 음, 그런데 영어는 주어를 함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되거든요, 주어가. 조사가 없으니까 기준을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피자를 먹어서 주어가 다 생략돼 있잖아요. 듣는 자나 이걸 말하는 자나 주어가 뭔지 다 아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예, 생략을 하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생략을 안 해요. 그 대명사 I를 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게 왜냐면 음, 기준점이 되거든요. 근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꼭 지켜줘야 돼.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할 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주어가 뭐지를 빨리빨리 생각해내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3년 됐어. 그럼 영어로 말해보세요 할 때는 누가 온 지 3년 됐지? 그걸 빨리 생각해서. 그게 어, 나야? 그러면 I came to stage 3 years ago. I moved to stage 3 years ago. 이런 식으로 해요. 음, 그래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한국어와 어떻게 큰 차이가 나는지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손의 근육을 움직이면 우리가 다 장기 기억으로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음, 기억하고요. 누가 했어 뭘. 이거를 음, 챈트처럼 입에 먼저 익히는 거예요. Who did what? 영어책을 쫙 폈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기본 구조예요. 그 음, 다음에 where, 어디, how, 어떻게, when, 시간에 음, 가는 거, and why, or for what. 이거를 손동작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John A. Pizza. 또 어, 손동작을 같이 해볼까요? 네. John 짠, A. 에잇, Pizza. 피자. Claire bought a phone. Tim made a cake. Team made a cake. 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면서 그 액센트, 그 억양, 그 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요. 네. John ate the pizza. Claire bought a phone. Tim made a cake. 하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 뭘? 어디서? 아니면 뭐 누구에게 대상도 되고요. 어떻게? 음, 언제? 왜? 이런 식으로 문장 패턴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누가 했어 뭐래 한 걸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음, 되고요. 아니면은 읽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 뭐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정보는 그냥 음, 뒤에 쭉쭉쭉 붙이면 되는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이 어, 패턴을 봐야 청크가 돼요. 영어를 단어로 해석하면 절대 늘지. 음, 영어는 무조건 발음도 그렇지만
문장을 리딩을 할 때도 청크를 보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절대로 늘 수가 없어요. 처음에 두 문장 저랑 손동작을 읽어보실까요? Some kids made some noises in the playground one time. She started yelling at the kids. I start fifth grade next week. 영어 독해를 할 때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가 둘 다 나와 있는, 그리고 한국어 번역이 좀 잘 된 텍스트를 좀 고르셔서 색깔 있는 펜으로 그거를 그 청크를 같은 색으로 칠해보는 거예요. 네. 내가 걸을 때, when I walk, 급심한 고난에게, the big trouble,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단어 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나를 살려주셔서, keep me alive, 한 손으로, with one hand, 이런 식으로 읽어가신 거예요. 색칠을 해가면서. 이건 제가 수능에 나오는 리딩의 한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딩을 한번 권유를 해드려요. 스크린샷 딱 해서 아이패드로 하이라이트를 같은 색깔로 해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사진들은 이해되었다. Photographs were understood. 눈에 보이는 흔적을 to the visual traces.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phrase, 청크를 끊어서 읽어줘.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를 계속 매일매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스위치가 빨라지더라고요. 부지런해야겠구나. 영어를 잘하려면. 제가 번역기에 한글을 넣을 때도 어, 대체로 주어를 안 쓰고 넣는데 얘네 번역기들은 꼭 자기 맘대로 주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빨리 말하려면은 주어가 뭔지를 빨리 생각해내는 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 패턴으로 시작해서 익혀가는 건 이제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딥L이라는 이 번역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챗 GPT보다 번역을 훨씬 잘해요. 이런 AI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사용할 때 주어를 잊지 않고 한국어에서의 좀 완벽한 문장을 써주면 영어 번역이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쳐주면서 소리를 켜놓으면 영어를 바로 막 읽어주겠네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누가 연설을 할 때 화면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그 자막처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translate files, 그래서 이렇게 치지 않고 통째로 올려놔도 PDF를 통째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네. 번역기도 다 나오고 수학은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으니까 공부 안 한다고. 틀린 네. 말은 아니에요. 번역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고 챗 네. GPT 4는 거의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네. 모든 언어를 잘해주는데, 저는 그래서 그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모국어의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내 모국어의 문해력이 어느 정점까지 올라가야 나머지는 사실 도와줄 도구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한국어도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어를 대충 하고 한국어도 대충 하느니 한국어를 시도 읽고 오래된 고전 소설도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문해력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포트 써서 내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네네네. 그런 과제물은 점점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줄어들고 이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과제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기억에 관한 그래프인데 우리가 뭔가 이제 배웠어요. 배우는 순간에 100% 기억한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기억하는 거는 배운 거의 8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루 지나서 복습을 해요. 그러면 다시 100%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한 90%를 기억하는데 3일 지나서는 또 8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다시 리뷰를 해요. 4일째는 90%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리뷰하는 루틴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너무 새로운 걸 계속 배우기보다는 같은 거라도 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TPR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영어로 이 픽처 하나하나를 묘사해 보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tand 하면 정말 이렇게 일어서고 turn off the TV 그러면 이렇게 TV를 끄는 장면을 동작으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동작하고 내 근육을 움직여야 기억에 남는다는 이제 그런 원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래. 이렇게 책 읽지 말고 뭐 네. 문을 열었다 할 때 정말 문을 여는 걸 내가 손동작으로 해보는 거예요. 음, 이래야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음, 인출도 빨리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어들 공부할 때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데 catalyst 뭐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스펠링을 기억하기 쉽게 여기 캣이 보여. 그다음에 리스트가 보여. 그러면 뭐 챗GPT나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캣을 만들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AI 이용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근을 사용해서 단어를 배우는 거를 이제 GPT에 물어봐서 이런 단어들 10개를 뽑아줘. 음, 그리고 그거를 테이블에 넣어줘.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갖고 그 짧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 단어 10개는 이제 두드러지게 표시를 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테이블에 넣어줘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트랜스포트에 포트가 들어간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의미가 되는지 영어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짧은 스토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그 GPT를 이용해서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어근을 갖고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하는 것도 음.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제 막 시험을 앞두고 뭐 단어를 빨리빨리 외워야 돼 그러면 네. 연상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emergency는 임마 전시야. observance는 오빠 속옷. 어, 음, 그러면 I saw kids throwing an apple core on the floor at the new core store. 이런 음, 식으로 자기가 이미 익숙해 아는 것과 이 단어를 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GPT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좀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죠. 공부하기 지루할 때는 이런 연상법을 사용해서 공부해 보는 것. 음, 그 다음에 또 기억의 궁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세 가지 간을 사용해요. 음. 공간, 시간, 인간. 그게 또 스토리의 요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을 내가 창조해 가면서 음,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예술의 전당이나 카네기 홀 같은 네. 거에 이 7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문장이 늘어날수록 이 기둥은 더 세우면 돼요. 무한대로. 저도 지금도 계속 좋은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문장들을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최근에 외운 거예요. 보통 한 달에 걸려서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워가는데 그 기둥에 이 문장들을 새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요 단어들의 그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안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내가 영어 문장을 정말 훌륭하게 구사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또 평생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음, 한 챕터 전체를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것을 한번 결심하고 이런 식으로 외워보시는 거 총체적으로 영어를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 기억법들 몇 가지 야,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커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이 그 깡통 노트는 보기만 해도 막 색감이 너무 이쁘고 좋네요. 같은 시대를 다르게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오랜 세월 동안 영어 유학하시고 유학 준비하면서 또 미국 생활 적응하시면서 지금은 할리지에서 강의하시면서 하는 그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집약해서 알려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여기 평범한 상담소를 기억해서 작년에 못다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